네, 이번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나락간 배현진 씨의 근황입니다. 지금 김정숙 여사 특검 타령하면서 김건희 특검을 계속 물타기 해온 게 바로 배현진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생방송을 통해 시구를 하러 간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바로 나락행 열차를 탔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또 어떤 뻔뻔한 짓을 저질렀는지 이번에도 핵심만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실 웃으면서 시구를 하러 가서 또 온갖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다 이런 욕심으로 갔나 본데요. 결국 남은 건 관중석에서 쏟아진 야유뿐이었습니다. 이게 뭐 홈팀이냐 원정팀이냐 떠나서 지금 두산 팬들 그리고 기아 팬들 다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낸 거죠. 실제로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그냥 관종 아니냐, 도대체 본인이 어디라고 지금 저길 가냐, 뻔뻔의 극치다, 퇴출 정치인 일이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요. 시구를 다녀와서 본인 SNS에 글을 올렸다가 오히려 엄청난 역풍을 불러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 팬들이 관중석 3분의 2만큼 채워서 꽉 메웠던데 원정 경기 즐거웠길 바란다 하고 저렇게 실실 웃는 글을 남기는데요.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인스타그램에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 거기에도 좋아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두산 홈구장에 가서 무슨 기아 팬이 3분의 1을 채웠다는 소리라냐, 그리고 두산 시구를 하러 가놓고 LG를 언급한 건 또 무슨 무개념한 짓이냐 이런 비판이고요. 두산 팬, 기아 팬 가릴 거 없이 다 야유했는데 거기에 긁혔나 보다. 그리고 왜 작년엔 LG 우승이라고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두산 시구를 갔냐 이런 비판부터 다른 날도 아니고 팬들이 잔뜩 기대하고 기다려오던 콜라보 데이에 간 이유는 뭐냐, 그리고 왜 두산 팬들의 신경을 긁고 기아 팬 3분의 2 타령을 하냐, 그저 표에만 관심 있는 정치인이라 야구의 야자도 모르면서 어설프게 손가락 얹으려다가 지금 이 난리가 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글 하나로 세 팀 모두를 열받게 하는 게 쉽진 않은데 그걸 배현진 의원이 해냈다는 겁니다. 실제로 3분의 2가 기아 팬도 아니었고 두산 팬 쪽에서도 야유가 나왔고 곽빈 선수도 언급했는데 아시안게임에서 정작 컨디션 문제로 단 한 구도 못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도대체 뭘 본 거냐, 야구도 모르면서 저런 식으로 정치인이 숟가락 얹으려는 행태, 이거 저도 게이민들의 목소리를 잘 알아서 같이 말씀드리자면 스포츠, 게임 쪽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들이 저렇게 숟가락만 얹는 겁니다. 평소에 야구든 축구든 게임이든 스포츠 영역이나 게임 영역에 관심도 없었으면서 그저 자기 표 생각하고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물론 정치인이라는 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거기에 또 자신의 공약을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까지도 여기저기 다니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배현진 의원이 전형적으로 영린을 건드렸다는 건 야구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선 글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비판의 글들이고요. 거기에도 좋아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페이스북에도 마찬가지로 관중 3분의 2가 야유를 하고 있던데 무슨 소리냐, 지금 시구하고 다닐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 좀 느껴봐라.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뜨겁게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온 오프라인을 통해 배현진 의원이 제대로 역풍을 맞은 거죠. 실제로 덕후에서도 야유 소리가 제대로 들리는구나,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정치를 한다고 하냐, 참 뻔뻔하다. 특히 문제는 자기 야유를 받은 게 결국 기아 팬들 때문이라는 거 아니냐, 저런 소리는 기아 팬들은 물론이고 두산 팬들까지도 기분 나쁜 소리 아니냐, 아니 두산에 시구하러 가서 저게 뭔 소리냐, 오죽하면 팸코에서도 기아 팬들 3분의 2 드립친 거는 대놓고 갈라치기 하겠다는 거 아니냐, 역겹다 이런 반응들이 압도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왜 더 심각한 문제인가, 기아를 홍어 타이거즈라면서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지역 비하를 해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기아는 전라도 팀이라면서 계속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아왔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모욕을 견뎠어야 하는데요. 결국 호남 고립의 지역감정, 지역구도가 그렇게 더 고착화가 되어온 상황에 배현진 의원이 쉽게 말하자면 나를 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기아 팬들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전국의 전라도가 왜 이렇게 많냐,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배현진 의원은 자기가 욕먹고 민망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걸 뛰어넘겠답시고 기아 팬들 3분의 2, 한마디로 전라도 사람들이 나를 욕한 거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라도 욕이 또 이어지더라니까요. 저게 제정신입니까? 저래놓고 무슨 젊은 사람이 나와서 정치를 하면 뭐 새로운 정치가 됩니까? 실제로 전라도에 여권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 끔찍한 저질스러운 얘기들을 꾸준히 확산시켜와서 한때 광주 갈 땐 여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윤서인 같은 그런 부류의 유튜버들도 신나가지고 떠들어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야구 해설위원도 언급했던 거라 난리가 난 바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광주를 대한민국으로 인정 안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권 들고 가야 된다. 다른 나라다. 그렇게 광주를 고립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양측 모두에게 비판을 받는 배현진 의원, 결국 온 오프라인에서 난리가 난 상황인데 이걸 살아남겠다고 또 저렇게 전라도 운운하는 글들을 만들게 만든 것, 이게 정치인이 할 역할입니까? 저런 인간은 정치를 해서 안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기사화까지 되고 있습니다. 지역 감정까지 건드리냐, 두산 관중 없다고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냐, 사방에 폭탄을 터뜨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저거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 안 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튼 배현진 의원은 계속해서 김정숙 여사 건드리다가 오히려 저런 어그로 때문에 본인이 나랑 열차를 타버렸네요. 그래서 배현진 씨와 티격태격하던 이준석 씨도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기내식에 대해서 김정숙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 비교해보면 누가 더 많이 먹었겠냐 이 말입니다. 문제가 되려면 윤석열 전용기 비용보다 김정숙 여사 전용기 비용이 더 많아야 문제 제기를 하든 말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주류를 많이 즐긴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술을 누가 더 잘 먹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걸 까게 됐을 때 국힘이 오히려 뚜까 맞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김정숙 여사, 이재명 대표 이런 키워드만 나오면 아주 미쳐 날뛰는 사람들이 있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김현 의원의 지적처럼 여당은 김건희 리스크 관리가 모든 국회의 본령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이거 그대로 전부 다 리스크가 돼서 더 커지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났죠. 여기서 또 얼마를 썼는지 하나하나 아주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지금 계속해서 전쟁 분위기를 고조화시키고 있는데요. 저 압도적 대응 타령하는 윤석열 정부,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남북 모두 패배자가 되는 길이다. 유치한 치킨 게임이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셨기에 관련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꾸준히 챙겨야 된다는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데요. 과연 정부 여당이 어떻게 나올지도 계속 지켜보면서 주위에도 많이 전하고 저도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문을 연 60항쟁 37주년 기념일입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지난 총선에서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이런 총선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민심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난날의 역사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소상공인이 생사벼랑으로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시기에 대출원금 상환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세혈관이 막히면 생명을 잃는 것처럼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경제에 심각한 손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 민주당은 코로나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조속히 제정하겠습니다. 정부 여당도 민생 지키기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장기 분할 상환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굳이 입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곧바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총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총선 때 보면 정부 여당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인데도 앞으로 선거에 이기면 이런 거 저런 거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게 많습니다. 국민 우롱 아닙니까?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인데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거에 혹시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으니까 못하겠다 이런 건 아니겠지요.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말로만 민생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은 지금도 집행 권한을 행정 권력을 가진 집권 세력입니다.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의료 대란이 심각합니다. 의료 대란이 벌써 100일을 넘었습니다. 갈등 양상이 악화 일로인 상황에서 의협이 18일에 집단 휴진을 선포해서 국민들께서 우려가 크십니다.
혼란이 더 장기화되지 않도록 의료계든 정부든 둘 다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 자존심 싸움 같은 거 그만두고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적극적으로 실효적인 대책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의료계도 집단 휴진 방침을 거둬야 합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국가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이고 그 중에서도 핵심이 바로 국가의 안전보장, 즉 안보입니다. 안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정책 과제여서 정략적 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민주당은 그간 지속적으로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규탄하고 또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법을 모색하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남측의 민간단체들이 북측을 향해서 대북 비라 전단을 뿌린다고 해서 북측 당국이 나서가지고 오물을 남쪽으로 날려보내는 거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대응한다고 군사 합의를 파기하고 북측으로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서 대북 비방 방송을 하겠다. 이런 남측의 태도 또 어떻습니까?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유치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또다시 북한의 조준 사격을 유발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남측에서 북측을 향해서 10배 대응 사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북측이 또 남측을 향해 또 더 큰 보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남측은 또 북측에 또 10배 보복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게 결국은 국지전 또는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쌍방의 대응을 보면서 남북의 당국들이 과연 국민의 안전 또 국가 공동체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서로 자중하고 서로 공존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군대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군대는 전쟁을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군대는 전쟁을 하지 않도록 평화를 유지하는 게 임무입니다. 안보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정한 안보입니다. 안보 정책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남북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 게임 중단해야 합니다. 북한 당국을 규탄하면서도 남한 당국의 자중과 또 신중한 대응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지금 군에 자식들을 보낸 부모님들이 오물풍선 날라온다고 주말에 비상경계 근무를 실시해서 휴가도 못 나오고 혹시 이러다 제대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